네, 다이아몬드 이그제큐티브 최성결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안녕하세요. 저 굉장히 떨리는데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호남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최성결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로 슬라이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20대, 30대 드러나는 결과를 많이 내고 계시는 리더 사장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떨리는데 인사 한번 다시 하고 시작할게요. 저 서툰 대로 그렇게 해도 되죠?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제 20살의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킨을 20살에 만났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20살 때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이거 한 장 있더라고요. 예, 저도 똑같이 20살 때 아이스크림 먹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제가 20살 됐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뺏지 않아도 된다는 거. 고등학교 때 맨날 언니 주민등록증을 뺏어갔거든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느라고. 제가 20살의 뉴스킨을 만났을 때는 사업적으로 아니면 선의의 힘? 전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의의 힘 들었는데 내가 불우이시다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무슨 불우이웃을 도와 나나 돕자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데몬스트레이션을 받으시고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제품이 뉴스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뉴스킨 제품을 쓰게 된 케이스였고요. 뉴스킨이 사업이다? 그냥 엄마가 쓰던 방판 화장품이 뉴스킨 방판으로 바뀌었구나 이 정도로 저는 뉴스킨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뉴스킨 이전에 제 인생에 정말 터닝포인트가 됐던 책 2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저 정말 책 싫어하고 말도 잘 못하고 공부 정말 못했었거든요. 근데 20살 때 왜 그 책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이었냐면 이 2권의 책이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김미경 작가의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저는 김미경 작가분을 몰랐었고 그냥 이 책 제목이 끌려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저는 엄마한테 엄마 나 뭐 배우고 싶어, 엄마 너 뭐 좀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엄마는 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무조건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엄마가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너를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이야기도 듣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엄마한테 제가 이야기하기를 엄마는 대화가 안 돼. 사춘기 때 엄마랑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항상 집에 문을 틀어 잠그고 그냥 공부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잤던 학생이었어요. 왜? 어차피 엄마한테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꿈, 도전하는 삶, 성공, 저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고 저한테는 되게 낯선 단어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뭔가 모르게 죽어있는 꿈을 되살려라? 그 단어에서 꿈은 잘 모르겠고 나는 꿈이 없고 꿈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잘 살고 싶다가 저한테 첫 번째였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엄마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셨는데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셨거든요. 근데 집안 생활 형편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셨었는데 태권도 도장이 젊은 관장님들로 인해서 경쟁이 치여서 태권도 도장을 문을 닫게 된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의 그 축 처진 어깨를 저 혼자 봤어요. 저희 아빠는 그거를 모르세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엄마 아빠의 노후를 내가 어쩌면 책임져야 될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20살에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부자라는 책을 읽고 뉴스킨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알았고 그걸 듣는 순간 뭔가 모르게 우물 안에서 우물 밖으로 나온 개구리처럼 가슴이 펑 트인 느낌을 들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항상 미래가 불안했었고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교였기 때문에 항상 하루하루가 답답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뭔가 내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가슴이 턱 트인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 현실이 이랬어요. 아무리 가슴이 탁 트인 느낌이 들었다 할지라도 제 현실은 이거였어요. 혹시 3포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5포 세대는요? 예. 결혼, 연애,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요즘은 7포 세대라고 해요. 그 나머지 2개가 뭔지 아세요? 꿈과 희망이래요. 20대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고 살고 요즘은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흑수저, 금수저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난데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그게 성공적인 삶인가? 그게 잘 사는 건가? 나 흑수저인데 흑수저인 사람은 성공 못하는 건가?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쯤 제가 부자라는 책을 읽고 뉴스킨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학을 들어갈 때 제가 1년이 지나니까 학자금 대출이 1,000만 원이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학교였고 원하는 과였다면 그게 투자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는 그게 빚으로 떠안는 느낌이 들었어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근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선배들의 삶을 봤더니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른 과의 친구들은 실습 나가면 되게 예쁜 옷 입고 되게 선생님들 차림으로 차려입고 막 아이들 앞에서 실습을 나가는데 저는 문과를 나왔는데도 이과 대학을 갔거든요. 농과 대학 아세요? 왜 나는 20살인데 교수님 밭에 가서 텃밭을 일구고 있지? 너무 제 미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꽃바지에 그 모자에 김이 껴가면서 밭일할 것 같은 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제 선배들의 삶을 봤더니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고 그 책을 읽고 뉴스킨이 사업이었구나. 저는 사업이란 개념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커피숍 사장님이 그냥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내가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커피숍 사장님은 장사하시는 분이구나. 사업하고 장사는 다르구나. 근데 뉴스킨이 사업이구나.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 평범하고 학벌도 중요하지 않고 성별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변화하려고 하고 거기서 배우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그 책에서 읽고 이게 진짜면 나 뉴스킨 진짜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저는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었지만 다 얻은 것처럼 대기업의 회장이 부럽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는데도. 그러면서 나 뉴스킨 진짜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타이밍이 저한테 일본 컨벤션이 다가왔고 저한테 희망으로 뉴스킨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 일본 컨벤션 제가 21살에 갔거든요. 20살에 갔네요. 20살에 갔는데 엄마한테 일본 컨벤션 간다고 이야기하면 엄마가 보내주실까요? 또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서 그냥 거짓말을 했어요. 한 달 전부터. 학교에서 실습 나간다. 한 달 전부터 거짓말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일본 갈 경비 150만 원을 모아요. 그래서 일본 컨벤션을 가겠다라는 그 의지 하나만으로 그때 일본 컨벤션 가는 기간이 기말고사 기간이었거든요. 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교수님 저 이날 일본 다녀와야 돼요. 그냥 무작정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너 이날 시험인데 어떻게 할래? 그냥 저 F 주세요. 이 교수님이 너 미쳤니?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냥 저 F 주세요 말 한마디를 던지고 일본 컨벤션을 다 가서 뉴스킨의 비전을 제대로 보고 옵니다. 제가 일본 컨벤션에서 느낀 건 뭐였냐면요. 그 책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근데 그때 당시엔 한국에 젊은이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 컨벤션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블루다이아몬드 팀엘리트 20대 백만장자가 쏟아지는 걸 보고 심장이 너무 쿵쾅쿵쾅 뛰었어요. 진짜 있네. 저 사람들이 5년 걸리고 저 사람들이 10년 걸린 일이면 내가 15년 걸리고 20년 걸리면 어때? 나 해봐야지. 나 무조건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일본 컨벤션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엄마가 그때 3일을 밥을 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석세스 로드맵에 대해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일본 컨벤션에서 왔잖아요. 저희 엄마가 너네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희 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 컨벤션을 갔었거든요.
너네 어떻게 부모님을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 한마디를 했어요. 엄마, 나 시집 보내줄 돈 있어? 왜 하필 시집 보내줄 돈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나 시집 보내줄 돈 있어? 엄마, 나 잘 살고 싶어. 응. 엄마, 나 너무 성공하고 싶어. 나 잘 살고 싶어. 나 누스킨 일본에서 보고 왔는데 엄마 나 지켜봐줘. 그 말 한마디 하고 저희 엄마는 우리들한테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너네들한테 물려줄 유산이 없다, 엄마 아빠는. 너네들이 알아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계속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저희한테 아무 말씀 못 하시고 그냥 지켜봐 주셨어요, 그때부터. 근데 일본 컨벤션을 다녀왔는데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20살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뭔가 모르게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 자퇴를 하기로. 그래서 대학교 자퇴를 결정을 하고 뉴스킨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고 회원가입이 될 때까지 저는 2달을 기다렸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킨을 시작을 했는데 잘했을까요? 네, 예상대로 정말 못했어요. 사실은 회사에서 본사에서 회원가입이 되자마자 LOI를 넣었고 회사에서 이렇게 로드맵 해주시러 그 매니저분들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쟤 어렵다. 뭐지? 뭐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를 하시지? 그래서 잠이 오는 거예요. 로드맵 시간에.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만나서 데모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로드맵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로드맵 시간에 항상 잠을 잤어요, 제가. 그래서 1년,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당연히 성과가 없었겠죠. 그랬더니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LOI 4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LOI 4번 떨어지니까 1년 반이 지나니까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알스케어드 오픈했을 때 막 루비 되고 에메랄드 되시고 막 성과를 내시는데 저는 알스케어드 단 하나도 유통을 못했거든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나 왜 안 될까? 나 성공하고 싶어서 왔는데 나 뭐가 문제지? 그때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이 스타 포텐셜 스쿨이었어요. 회사의 로드맵. 그래서 나 여기 한번 목표 세워봐야겠다. 스타 포텐셜 나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세웠고 5번째 대리점이 됐을 때 다짐을 하기 시작해요. 6개월 동안 나는 3000GV를 반드시 하겠노라고. 그래서 첫 달에 3000GV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너무 없었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마지막 날 전날, 말일날 전날 제가 2000포인트를 맞췄어요. 근데 하루가 남았잖아요. 3000을 해야 되는데 속에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꿈을 꿔요, 제가. TRA 1000포인트 결제하는 꿈을. 그래서 잠에서 깼는데 진짜인 줄 알았는데 꿈인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가슴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기적적인 건 그 말일날 9시 45분에 전화를 받아요. 고객으로부터. TRA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첫 달에 3000GV를 하고 그 힘으로 6개월 동안 5000GV 이하를 해본 적이 없어요. 7,000, 8,000, 15,000 하면서 6개월 만에 제가 그때 루비를 달성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스타 포텐셜을 제가 갔었고 너무너무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하나 저는 회사와 함께 치어리딩을 했었거든요.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정말 여수에서 김정선 사장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치어리딩을 전남 여수에서 하게 됐는데요. 정말 회사와 함께 한 방향을 해야 되는구나. 회사 로드맵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스타 포텐셜 그리고 뉴캠프 저는 이 치어리딩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20살에 친구도 없었고 추억도 뉴스킨밖에 없던 저한테 이 뉴스킨 안에 평생 친구라는 걸 저한테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계시는 함께하는 뉴스킨 평생 친구분들이 지금 다 루비가 되시고 에메랄드가 되시고 다이아몬드가 되시고 블루 다이아몬드를 진행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다 되어 계십니다. 아까도 마이크 켈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기본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일까지 아까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셔서 저는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데몬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룹에서 중요한 미팅이 잡히면 저는 데몬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렇게 3000GV를 하루 매달 힘들었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이거를 끝까지 지켜왔었고 이 탱커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결국은 이 탱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뉴스킨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가지고 있고 이거를 해야만이 성공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제가 5년 동안 꾸준히 해왔었고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는 게. 근데 이거를 저희 그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성공 습관을 우리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매달
탱커를 하겠다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탱커를 하다 보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리더 사장님의 카스를 보고 하루 감사하기를 적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를 적용시켜 봐야겠다라고 해서 하루 감사하기를 선택하자. 그래서 하루 감사하기를 적자라고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하기를 올리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하루 종일 13명한테 명함을 돌렸는데 다 거절을 받는 거예요. 그럼 되게 낙심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기를 적어야 되는데 그 명함 돌리는 게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13장 명함을 돌렸지만 거기로부터 나는 씨앗을 뿌렸고 깨닫는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 내가 마음을 바꿔먹은 게 이 문화가 정말 좋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와 있거든요. 저희 남편, 그리고 저희 언니, 그리고 남편의 누나까지 석세스 로드맵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자고 마음을 먹었고 하루하루 탱커를 지키다 보니까 저희 가족 4명 모두 다 싱가포르 석세스 트립에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킨 역사 20년 동안 성공하신 리더 사장님들은 이렇게 석세스 로드맵을 활용하셨고 그룹 프로모션에 엄청나게 도전을 하셔서 이루신 결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워만 했던 석세스 로드맵을, 항상 잠만 잤던 석세스 로드맵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고 저도 BDMS 클럽, 그리고 BDMS 석세스 트립, 그리고 팀 엘리트 도전을 저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뉴스킨의 가치입니다. 제가 한번 그 취업 포털 사이트 아세요? 취업 포털 사이트에 보면 그 취업이 되기 위해서 이력서를 올린 청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력서를 제가 보게 됐는데 정말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뉴스킨에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이력서에는 자기 자신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자격증이 곧 자신이었고 대학 졸업증이 자기 자신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이력에 더 많은 이력을 남길까 하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더 높이, 더 좋게 평가되기 위해서 그 이력을 남기려고 토익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만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뉴스킨에 감사한 건 저는 컴퓨터 자격증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뉴스킨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라는 사람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 뉴스킨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20대 친구들을 요즘 만나면서 느끼는 건 다 요즘에 대학을 나왔고 다 웬만하면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다 웬만하면 보는 시야가 넓어져 있고 머리가 너무 커져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의 웬만한 일들은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한 건 뉴스킨은 그걸 가능해주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 뉴스킨에서 요구되어지는 거, 뉴스킨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을 잘 겪고 잘 이겨내고 잘 배워나간다면 진짜 20대들한테 값진 일이겠다, 20대들한테 가치 있는 일이겠다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지금 20대 파트너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20대들이 정말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20대가 조금은 느리더라도,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말귀를 잘 못 알아먹더라도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먹거든요. 그래도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확신하건대 그 20대는요,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 제시만 해주신다면 진짜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신드리고 싶어요. 20대는 백지라고 저는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20대는 백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백지에 멋진 그림이 그려질 수 있고 아니면 너무 이상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대는 백지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림을 잘 그려줘야겠다. 회사의 방향대로 회사의 문화 안에서 정말 좋은 문화를 그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멘트 할 텐데요. 저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더 겸손하게 더 많이 배우라는 뜻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7포 세대의 사진을 보면서 저처럼 내가 7포 세대인데 내가 흑수저인데 라고 생각하는 낙심하고 있는 20대들한테 그리고 기회를 찾는 20대들한테 희망이 되는 희망의 증거자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고 그렇게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 들어오는 20대들의 사업자들에게 본이 되는 뉴스킨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 스피치 한다고 동생처럼 딸처럼 신경 써주신 우리 테드그룹 그리고 광주 제갈량 사장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